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학과 조영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헬라어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헬라어는 가장 먼저 왜 배워야 하는지부터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이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헬라어도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전 헬라어, 중세 헬라어, 현대 헬라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그리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대 헬라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고전 헬라어, 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인의 헬라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헬라어를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조금 더 원문을 통해서 봤을 때 더욱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에 조금 더 실수가 없으신 걸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헬라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성서학과로서 졸업을 하시려면 헬라어를 필수로 들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목차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파벳에 먼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에이미 동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이미 동사에서는 현재, 미완료, 미래 이 세 가지 형태를 먼저 볼 거고요. 규칙 동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호를 통해서 그 변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관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알파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헬라어의 알파벳은 2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모음과 자음이 다 포함돼서 24개고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벳이 영어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자, 가장 먼저 봤을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이렇게 24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오셨을 때 알파벳 테스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알파벳에서 먼저 가장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같은 소리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5번째 보면 엡실론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영어 알파벳 E처럼 생긴 거, 이 엡실론이 에 소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 같은 소리가 나는 게 어딨냐면 조금 더 아래 가보면 여기 에타도 여기 봤을 때 에 소리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L과 R 사운드처럼 리을 소리가 나는 것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람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에 외우실 때 조금만 유의해서 보시고 읽으시면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음을 봤을 때 장모음과 단모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엡실론은 에 소리가 나지만 단모음이에요. 그래서 짧게 소리가 나고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보면 에타는 장모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미크론과 오메가도 역시나 오미크론이 단모음이고 오메가는 장모음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 수업을 듣게 되시면
가장 먼저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이 24개 알파벳만 완전히 딱 정복을 하시면 헬라어는 거의 반 이상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봤을 때 이제 에이미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에이미 동사는 영어에서 생각을 하시면 비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m a boy라고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다가 비동사잖아요. 여기서 보면 에이미 동사가 정확하게 비동사가 하는 역할과 일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이 맨 위에 있는 게 1인칭이고요. 그 다음에 2인칭, 3인칭, 그리고 이쪽은 복수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면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에이미, 에이, 에스틴, 에스맨, 에스테, 에이신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헬라어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꼭 외워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외우고 나면 헬라어가 너무 쉬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저와 함께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약간 저는 이제 이 목차를 세울 때 저희 헬라어 교재와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정했어요. 헬라어 교재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현재 동사가 나왔다가 뭐 인칭 대명사가 나왔다가 정관사가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배우는데 저희들은 아예 외울 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외우기 위해서 동사를 먼저 한번 쭉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정관사를 외우고 2강에 가서 인칭 대명사를 외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바로 에이미 동사 현재를 배웠고요. 지금은 이제 에이미 동사 미완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미완료를 배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거부감이 갑자기 확 들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미완료? 이거 뭔가 거부감이 생기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영어에서 과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었다. 뭐 영어로 말하면 이제 나는 학생이다는 I am a student 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 과거형으로 만들었을 때 I was a student로 이렇게 am에서 was로 바뀐 것처럼 여기서도 보시면 아까 단수 1인칭 단수가 am에서 amn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동일하게 am이 동사의 미완료를 해석할 때는 나는 무엇이었다 아니면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위에서부터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를 따라서 읽어주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1인칭 단수를 보면 amen, 그리고 1인칭 복수를 봐도 amen이라고 소리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보면 소리는 같은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1인칭 단수에서는 에타가 왔고 1인칭 복수에서는 엡실론이 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알파벳 할 때 에타는 장모음 그리고 엡실론은 단모음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외우실 때부터 그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한번 따라서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인칭부터 man, 그리고 2인칭 s, 3인칭 n, 4인칭 복수 1인칭 mn, 그리고 2인칭 에테, 3인칭 esan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에이미 동사의 현재형과 그리고 미완료, 즉 과거형과 에이미 동사의 미래형까지 이렇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형에서 나는 학생이다. 그리고 과거형에서 나는 학생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미래형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학생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헬라어에서는 미래 표현은 많이 쓰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형과 과거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1인칭 에소마이, 자 2인칭 에세, 자 3인칭 에스타이, 자 1인칭 복수 에소메타, 그리고 2인칭 에세세, 그리고 3인칭 에손타이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인칭 단수에 뭔가 처음 보는 듯한 그런 글자가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이오타라고 말을 해가지고 아까 알파벳을 외우셨을 때 보셨던 그 이오타를 여기 이오타 하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은 소리가 나는 것들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아마 많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많이 보셨던 그 알파벳이 있을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헬라어로 보면 테오스라고 합니다. 저거는 세타라는 알파벳인데요. 이 알파벳이 한국인들이 발음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TH 발음이에요. 그래서 세도 아니고 때도 아니고 세와 때의 중간 발음. 때, 세. 네, 저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발음을 해서 편하신 대로 발음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는 이쯤에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규칙 동사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것들은 에이미 동사, 영어로 따지면 어떤 동사를 그랬죠? 네, 비동사라 그랬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문장들이 나는 학생이다,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다 이다 라고 끝나는 비동사의 역할을 했던 에이미 동사를 봤고요. 지금은 규칙 동사라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흔히 부르는 일반 동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리오는 풀다, 내가 풀어주다, 해방시켜주다 라는 동사인데요. 자, 이것들을 보았을 때 공통적인 것들을 아마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앞에가 똑같다라는, 자 1인칭부터 3인칭까지, 그리고 복수에서 1인칭부터 3인칭까지 보았어도 앞에 오는 그 람다와 윕실론은 동일하고 접두사는 똑같고 접미사가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뒤에 형태를 살펴보면 여기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 동사를 외울 때에는 앞에 접두어는 건드리지 않고 뒤에 있는 접미사만 항상 바뀐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자, 이렇게 하면 규칙 동사도 끝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처음에 어떤 동사 배웠죠? 네, 에이미 현재 동사. 그 다음에 과거형. 네, 미완료라고 부르죠. 에이미의 미완료 형태. 그리고 나서 에이미의 미래 형태. 그리고 나서 비동사를 다 배웠고 에이미 동사를 다 배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규칙 동사 오에이세이, 오메네테, 우시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관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글에서는 보면 성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형제라고 했을 때 형제와 자매 이렇게 다른 각각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 헬라어를 보면 성, 수, 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 성에 따라서 단어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거기다가 중성 명사까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관사는 보면 영어에서는 또는 더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쓸 수 있는데 관사는 영어에서 보면 관사는 어와 더가 있고 정관사는 더였는데 헬라어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그냥 관사와 정관사의 구분 없이
다 정관사로서 그냥 다 그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호, 해, 토, 투, 테스, 투, 토, 테토, 톤, 텐토, 호이, 하이, 타,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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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스, 타이스, 토이스, 투, 스타, 스타. 뭔가 굉장히 많아서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남자, 여자, 중성, 그리고 여기 복수 형태에서도 남자와 여자, 중성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산토끼 노래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는데, 그 전에 그럼 그 옆에 주, 소, 여, 목, 이거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거는 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서는 성과 수와 격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이게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게 격이 또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역격인지 목적격인지, 이것들에 따라서 헬라어는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학생을 가지고 주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학생이라는 게 주어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유격, 학생의 소유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책은 그 학생의 물건입니다 라고 해서 학생이 소유격의 형태를 띠는 것들을 보고 소유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격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누구누구에게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에게 물건을 주었다, 내가 학생에게 어떤 교수님의 말을 전해드렸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적격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너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는 얘 말고 이번에는 빵이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그 학생에게 빵을 주었다. 그렇으면 내가 준 거예요. 어떤 것을? 빵을. 네, 그렇게 해서 주격과 소유격, 역격과 목적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토끼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정관사를 그대로 붙이면 너무나 쉽게 그냥 이 정관사가 한눈에 쏙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하실 때는 굉장히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을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저를 따라서 몇 번만 해보시면 이게 아마 기억에 딱 바로바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창피하실 수도 있겠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 해, 토, 투, 테스, 투, 토, 테, 토, 톤, 텐, 토, 호이, 하이, 타,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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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스, 타이스, 토이스, 투, 스타, 스타. 정말 완벽하게 딱 시작과 끝이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관사가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단수, 복수 이렇게 다 끝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2강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자, 2강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인칭 대명사를 안 하고 1강에서 바로 넘어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웠죠? 네, 처음에 가장 먼저 알파벳과 그 다음에 에이미 동사의 현재형과 미완료, 미래, 그리고 나서 규칙 동사, 그 다음에 정관사를 배우고 끝났어요. 자, 그렇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동사 위주로
배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명사 위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칭 대명사를 배우게 될 거고요. 예를 들면 나, 너, 그, 그녀, 그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엔 두 번째로 명사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순서를 보고 나서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1 명사 변화 말고 2 명사 변화부터 배울까? 자, 이거는 제가 오타가 난 게 아니고요. 이 명사 변화가 헬라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명사 변화부터 배우고 그 뒤에 1 명사 변화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초급 헬라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전치사를 한참 배우고 계실 때일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까지 함께 배우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글로 먼저 읽어볼게요. 나, 너, 그, 그녀, 그것. 자, 영어로 말하면 I, you, he, she. 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복수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너희, 그들, 그녀들, 그것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먼저 드리면 헬라어를 하실 때에는 욕심 부리시지 않고 알파벳을 가장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한글로 먼저 외우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한글로 외우실 때 발음 기호를 정확히 구분하셔서 이게 단모음인지 장모음인지를 잘 구분해서 외우시면 그 뒤에 헬라어는 금방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인칭 대명사도 위에서부터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고, 쉬,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헤메이스, 휘메이스, 아우토이, 아우타이, 아우타. 자, 근데 저번 시간에 그 정관사를 산토끼로 정확하게 외우신 분들은 이것들을 봤을 때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면 그, 그녀, 그것. 여기 그 전미어를 봤을 때 그 아우 앞에까지 빼고 뒤에를 보시면 토스, 테, 토로 끝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저희가 정관사를 외웠잖아요. 호, 해, 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간 뭔가 비슷한 것들을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미가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에고, 쉬,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는데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맨다라고 해서 헤메이스. 그리고 히메이스는 너희 히메이스. 자, 같은 히자로 끝나죠. 그래서 너희들은 히메이스, 우리들은 헤매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헤메이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아우토이, 아우타이, 아우타. 자, 이것들은 아까 봤을 때 정관사에서 이렇게 4개의 칸이 단수가 있었고 4개의 칸이 복수가 있었었는데,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호, 헤토, 투, 테스, 투, 토, 테토, 돈, 텐토, 호이, 하이, 타. 자, 보셨어요? 자, 여기서도 접두어 빼시고 이 전미어를 보면 호이, 하이, 타.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시간에 산토끼로 정관사를 확실하게 외우신 분들이라면 인칭 대명사를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명사 변화에 대해서 먼저 나왔습니다. 자, 남성이라고 했을 때 로고스라는 단어가 주어졌어요. 자,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규칙 동사잖아요.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게 앞에 접두어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미어만 건드리기 때문에 항상 이 뒤에 부분만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과 똑같이 지금 이 명사에서도 오스, 우, 오, 온, 에,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오이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학우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또 뭔데 이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성수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격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가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주격, 두 번째 칸이 소유격, 그 다음이 역격, 그리고 네 번째가 목적격. 원래 아까 다섯 번째는 없었잖아요. 근데 역격이라는 혹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혹격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도 많이 없는 표현이지만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스라엘아 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한국말로 먼저 해석을 보면 말씀이, 말씀의, 말씀에게, 말씀을, 그리고 말씀아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수도 똑같이 말씀들이, 말씀들의, 말씀들에게, 말씀들을, 말씀들아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형태만, 뒤에 형태만 저를 보시고 다시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 우, 오, 온, 에,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오이.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명사 1변화부터 시작하지 않고 2변화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2명사 변화만 확실하게 외워놓으면 이걸 토대로 1명사 변화, 그리고 그 뒤에 나가서 제 3명사 변화까지도 나중에 배우게 될 그런 명사 변화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다 유추해내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사 변화는 무조건 100% 자다가 이렇게 깨어서 말 툭 건드려도 오스, 우, 오네, 오이온, 오이스, 오스, 우, 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에다가 아예 그냥 세뇌를 시키셔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스, 우, 오, 온, 에, 오이온, 오이스, 우스, 오이. 자, 이거에서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단수의 목적격 온, 그리고 복수의 소유격 온. 자, 한국말로 했을 땐 둘 다 온 이렇게 같은 소리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단모음, 이쪽은 장모음이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고스, 로구, 로고, 로곤, 로게, 로고이, 로곤, 로고이스, 로구스, 로고이. 자, 어떻게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외우실 때부터 아예 단모음과 장모음을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나중에 안 보고 쓸 때에도 이게 여기가 짧은 거였지, 여기는 긴 거였지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남성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명사 변화에서도 남성과 중성으로 나뉘는데 이것들은 남성 변화입니다. 그런데 남성 명사는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명사 변화에서 남성의 형태를 가진 것들은 다 이런 형태로 변화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호도스라고 해서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나오는 바로 그 길이 될 수 있는데요. 호도스도 보면 이 호도스, 호두, 이렇게 오스, 우, 오, 오네, 오이온, 오이스, 우스, 오이 이런 형태를 띠고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뒤에 보면 호도스, 우, 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해? 아까 정관사 외울 때 호, 해, 토 할 때 해는 분명히 여성이었는데 라는 질문을 가지실 겁니다. 자, 그런 질문을 가지셨다면 이것들은 여성 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남성 명사의 변화처럼 변화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것들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만 한번 꼭 외우시고 지나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명사 변화의 중성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이 명사 변화의 남성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성형을 봤을 때 온, 우, 오, 온, 아, 온, 오이스, 아.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처음에 봤을 때 이 명사 변화의 남성형만 100% 외우면 이것들은 갖고 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기초로 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소유격 단수를 먼저 볼게요. 소유격은 동일합니다. 역격도 동일합니다. 목적격도 어떠세요? 자, 차이를 아실 수 있나요? 그래서 봤을 때 외워야 될 게 간단하게 몇 개가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스, 우, 오, 온, 에. 근데 여기 보면 온, 우, 오, 온, 온. 자, 여기 보면 바뀐 게 첫 번째 주격과 이 혹격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혹격은 목적격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복수형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오이. 아, 온, 오이스, 아. 자, 어떤 게 달라졌죠? 주격과 목적격과 혹격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다 동일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차이점이 뭔지 그 남성형의 명사 변화와 중성의 명사 변화의 차이점만 조금씩 알다 보면 남성형을 알았을 때 중성형은 금방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1명사 변화라고 해가지고 1명사 변화에는 여성 명사 변화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또 남자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남성형, 이 제2명사 변화에서 남성형에서 중성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 1명사 변화에서도 여성 명사 변화 1만 다 외우고 있으면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볼게요. 아, 아스, 아, 안, 아.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자, 복수 형태를 봤을 때는 약간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비슷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외우기 쉬운 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가 라고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세 번째는 이유타 하기점을 꼭 빠뜨리지 않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외워야 될 건 두 번째와 네 번째만 외워주시면 금방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제1 명사 변화의 여성 두 번째 형태인 아로 끝나는 독사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조에 같은 여성 명사인데도 끝이 에로 끝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를 보시면 아로 끝나는 거고, 아로 끝나는 거고, 에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다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나중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명사 변화의 남성형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배웠을 때는 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가한 것 같은데 이것들도 보았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여성 명사에서 금방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가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치사를 공부하실 때 꿀팁은 뭐냐면 헬라어를 봤을 때 우리가 헬라어를 영작하는 문제들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헬라어 단어들이 주어져 있고 본문이 주어져 있고 저희들은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포 플러스 소유격은 어디로부터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아포 나오면 대부분 뭐뭐로부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 맞아요. 왜냐면 거기서 다 형태를 맞춰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지혜롭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여기 메타라는 전치사를 보시면 메타 플러스 소유격은 뭐뭐와 함께, 메타 플러스 목적격은 다음에,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전치사가 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메타소, 메타 플러스 소는 함께, 메타소와 함께, 그리고 메타목은 다음에 라는 것만 구분해 주셔서 외우시면 아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강의는 다 마쳤고요. 다음번에 정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을 때 조금 더 많은 팁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동사 변화표와 명사 변화표를 제가 한 곳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표로 다 만들어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셨을 때 제가 좋은 자료들을 알려줄 수 있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헬라어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